10억 로또 당첨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25억 빚쟁이였습니다. 당첨 문자를 받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2024년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별 생각 없이 열어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3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대치동, DH, 당첨. 그 세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냥 핸드폰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당첨, 당첨, 당첨. 그 두 글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갑자기요. 말도 없이요. 아내가 놀랐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말했습니다. 당첨됐어. 대치동. 우리 당첨됐어. 아내가 못 믿었습니다. 뭐가 당첨됐는데? 저는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아내도 3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울었습니다. 둘 다요. 현관에 서서요.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인생 펴는 거야. 드디어 펴는 거야.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1025대 1. 서울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을 뚫은 겁니다. 로또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로또 1등 확률이 800만 분의 1인데 이건 100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그 로또에 당첨된 겁니다. 주변에서 축하가 쏟아졌습니다. 친척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10억은 벌었네. 강남 대치동 신축이면 무조건이지. 노후 걱정 끝났겠다.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겠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대치동입니다. 학군 1번지입니다. 삼성역 걸어서 10분입니다. 현대건설 하이엔드 브랜드입니다. 안 오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떨어질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입주를 앞두고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조합에서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분담금이 조정됐습니다. 그런 말이 들렸습니다. 11억이라고 들었는데 20억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다시 들어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20억. 분담금 20억. 뭔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근저당을 설정해야 열쇠를 준다고 했습니다. 20억 근저당요. 새 집에 들어가려면 20억 빚을 지라는 겁니다. 집을 담보로 잡겠다는 겁니다. 도장을 찍어야 열쇠를 준다는 겁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로또 당첨인 줄 알았는데 빚폭탄이었습니다. 10억 벌 줄 알았는데 20억 빚쟁이가 됐습니다. 조합 사무실 앞에서 울었습니다. 60 넘은 남자가 사람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창피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대체 뭡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300억 원. 그게 이 아파트에 걸린 빚입니다. PF 대출 1,700억, 미납 공사비 740억. 그 빚이 조합원 150명에게 나눠진 겁니다. 한 사람당 20억 가까이요. 강남 대치동 신축 아파트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안 들으시면 모릅니다.
청약 당첨됐다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재건축 투자하신다면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십시오. 나도 조심해야겠다. 그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돌고 돌아 당신에게 다시 돌아올 겁니다. 대치동. 이 세 글자가 주는 무게를 아십니까? 서울 강남구. 대한민국 부동산의 심장입니다. 부동산 하면 강남, 강남 하면 대치동입니다. 이 동네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 눈빛이 달라집니다. 부러움, 욕망, 질투. 온갖 감정이 섞입니다. 학군 1번지입니다. 대치동 학원가. 그 이름만 들어도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가슴이 뜁니다. 대한민국에서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은 다 이 동네를 거쳐갑니다. 수능 만점자, 서울대 합격자, 의대 합격자. 그런 아이들이 이 동네 학원을 다녔습니다. 휘문고, 중동고, 은광여고. 명문 학교가 즐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학부모들이 모입니다. 돈이 모입니다. 욕망이 모입니다. 이 동네에 아파트를 갖는다는 건 단순히 집 한 채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신분 상승입니다. 인생 역전입니다. 자녀 교육입니다. 노후 보장입니다. 대치동 아파트 한 채면 자식 결혼 자금 걱정 없습니다. 노후 자금 걱정 없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을 맵니다. 빚을 내서라도 들어가려 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라도 들어가려 합니다. 안 오를 리가 없으니까요. 대치동이니까요. 강남이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 강북에서 살았습니다. 서민 동네에서 태어나서 서민 동네에서 늙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집에서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월급 1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9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했습니다. 방 한 칸, 부엌 하나. 신혼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집이었습니다. 아내와 맞벌이를 했습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습니다. 밖에서 밥 안 먹었습니다. 커피 안 마셨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았습니다. 10년이 지나서 빌라를 샀습니다. 강북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20평짜리요. 대출을 끼고 샀습니다. 그게 제 첫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좁았습니다. 아이들 방이 따로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공부하고 거실에서 놀았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우리 집이니까요. 내 이름으로 된 집이니까요.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월급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됐습니다. 부장은 못 달았습니다.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먹고 살 만큼은 벌었으니까요. 그러다 기회가 왔습니다. 대치구 마을 3지구 재건축. 처음엔 남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강남 재건축이 저 같은 사람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강남은 부자들 동네입니다. 재건축은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세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청약 공고가 났습니다. 일반 분양 72세대. 누구나 넣을 수 있었습니다. 무주택자도요. 저 같은 서민도요. 조건만 맞으면 됐습니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그런 조건들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TV에서 대치동 재건축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보, 우리도 넣어볼까? 저는 웃었습니다. 코웃음이었습니다.
대치동을 어떻게 가? 미쳤어?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데 아내 눈이 진지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로또라고 생각하면 돼. 안 되면 말고. 넣는 건 공짜잖아. 그 말에 혹했습니다. 로또. 맞습니다. 로또였습니다. 당첨 확률이 1000분의 1도 안 됐으니까요. 안 되면 말고. 그 생각으로 넣었습니다. 청약을 넣었습니다. 2024년 10월이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날씨가 선선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넣었습니다. 청약홈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청약 버튼을 누르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바보 같지요? 어차피 안 될 거 아는데요. 1000분의 1 확률인데요. 그래도 떨렸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희망을 품습니다. 0%가 아니면 기대를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결과 발표 날. 손에 땀이 났습니다. 아침부터 불안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이 손에 안 잡혔습니다. 점심도 못 먹었습니다. 오후 3시. 발표 시간이었습니다. 청약홈에 접속했습니다. 서버가 터질 뻔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렸습니다. 접속이 안 됐습니다. 새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또 눌렀습니다. 몇 번이나 눌렀습니다. 10번, 20번, 셀 수도 없었습니다. 화면이 떴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당첨. 그 두 글자가 떴습니다.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당첨이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1025대 1. 서울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도 떴습니다. 대치동 로또 아파트 역대 최고 경쟁률 경신.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당첨만 되면 10억 시세 차익. 그런 아파트에 제가 뽑힌 겁니다. 평생 복권 한 번 안 사본 제가요. 로또 한 번 안 사본 제가요. 하늘이 돕는다 싶었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에도 볕이 드는구나 싶었습니다. 60평생 처음으로 운이 따르는구나 싶었습니다. 분양가가 발표됐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22억 원. 비쌉니다. 보통 사람이 들으면 기절할 금액입니다. 그런데 주변 시세를 보면 싼 겁니다. 대치동 신축이 30억은 간다고 했습니다. 32억, 35억. 그런 가격에 거래된다고 했습니다. 입주하자마자 10억 차익. 그래서 로또라고 불린 겁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밤마다 두드렸습니다. 10억이면 뭘 할 수 있을까? 대출 갚고 아이들 결혼 자금 주고 노후 자금 마련하고 다 되겠더군요. 손주한테 용돈도 줄 수 있겠더군요. 아내랑 여행도 다닐 수 있겠더군요. 꿈 같았습니다. 진짜 꿈 같았습니다. 조합원 분담금이 11억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기존 조합원들이 내는 돈이요. 일반 분양자인 저는 분양가만 내면 됐습니다. 22억이요.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15억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세 끼면 된다고 했습니다. 대치동 신축이면 전세 15억은 나온다고 했습니다. 계산이 됐습니다. 빠듯하지만 가능했습니다. 어떻게든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행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당첨 문자 받고 기뻐했던 그날이
아내와 부둥켜 안고 울었던 그날이 제 인생 마지막 행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뒤로는 악몽이었습니다. 끝없는 악몽이었습니다. 비례율. 이 단어를 아십니까?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재건축 투자하시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단어입니다. 이 숫자 하나에 인생이 갈립니다.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모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당첨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옛날 집 가치 대비 새 집 가치의 비율이요. 계산 공식은 복잡합니다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100%면 본전입니다. 옛날 집 가치만큼 새 집을 받는 겁니다. 130%면 30% 이득입니다. 옛날 집 가치보다 30% 더 받는 겁니다. 반대로 70%면 30% 손해입니다. 부족한 만큼 돈을 내야 합니다. 그게 분담금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조합원한테 좋습니다. 분담금이 줄어드니까요. 오히려 환급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숫자가 낮으면 조합원한테 나쁩니다. 분담금이 늘어나니까요. 몇 억씩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율이 중요한 겁니다. 이 숫자 하나가 수십억을 좌우합니다. 대치구 마을 3지구. 처음 비례율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30%였습니다. 2017년 관리처분인가 당시요. 대박이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서울에서 비례율 130% 나오는 재건축은 많지 않습니다. 입지가 좋아야 합니다. 땅값이 비싸야 합니다. 그래야 이 숫자가 나옵니다. 조합원들이 환호했습니다. 당연하지요. 돈 안 내고 새 집을 받을 수도 있겠다. 오히려 환급금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헌집 주고 새 집 받고 돈까지 받는다. 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대치동에서는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땅값이 비싸니까요. 입지가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대치동 한복판이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주소만으로도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삼성역까지 걸어서 10분이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요. 출퇴근 편합니다. 강남역까지도 가깝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GTX A 노선 정차역이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 팽철도요. 이거 개통되면 삼성역에서 킨텍스까지 20분입니다. 수서까지 5분입니다. 교통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삼성역 인근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현대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바로 옆이었습니다. 줄여서 GBC라고 합니다. 이거 완공되면 강남 최고 랜드마크가 됩니다. 일자리가 생깁니다. 사람이 모입니다. 돈이 모입니다. 집값이 오릅니다. 당연한 논리입니다. 학원가도 가까웠습니다. 대치동 학원가요? 걸어서 5분이었습니다. 명문고도 가까웠습니다. 휘문고, 중동고. 걸어서 통학 가능했습니다. 자녀 교육하기 최고의 입지였습니다. 안 오를 수가 없는 입지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랬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렸습니다. 조합이요. 시공사도요. 고급화를 추진했습니다. 이왕 짓는 거 제대로 짓자. 강남 최고 아파트를 만들자. 대치동 대표 아파트를 만들자. 그래서 브랜드를 바꿨습니다. 2019년 3월이었습니다. 원래 시공사는 대림산업이었습니다. 지금의 DL이요. 괜찮은 건설사입니다. 그런데 조합이 바꿨습니다. 현대건설로요. 왜냐고요? 브랜드 때문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가 있습니다. DH 라클라스, DH 아너힐스, DH 퍼스티어.
그런 이름들이요. 강남 최고급 아파트 브랜드입니다. 그걸 붙이고 싶었던 겁니다. DH가 붙으면 달라집니다.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같은 평수, 같은 위치라도 DH가 붙으면 가격이 더 높습니다. 브랜드 파워입니다. 조합원들도 좋아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DH가 붙는다. 자랑할 만했습니다. 브랜드만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설계도 바꿨습니다. 고급화를 추진했습니다. 최고급 마감재를 쓰기로 했습니다. 최고급 설비를 넣기로 했습니다. 최고급 커뮤니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수영장,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있을 건 다 있는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상가도 키웠습니다. 면적을 늘렸습니다. 고급 운동시설을 넣겠다고 했습니다. 호텔 신라가 운영하는 피트니스 반트를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반트, 아십니까? 최고급 피트니스입니다. 연회비가 수천만 원입니다. 재벌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 시설을 아파트 안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멋있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조합원들도 좋아했습니다. 총회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반트가 들어온다. 호텔급 피트니스가 생긴다. 자랑할 만했습니다. 지인들한테 얘기하면 부러워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고급화에는 돈이 듭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자재 쓰면 돈이 듭니다. 좋은 설비 넣으면 돈이 듭니다. 좋은 설계하면 돈이 듭니다. 공사비가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평당 공사비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019년에 580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2022년에 785만 원이 됐습니다. 35% 인상이었습니다. 그러더니 2025년에 1062만 원이 됐습니다. 처음 대비 80% 이상 오른 겁니다. 거의 2배 가까이요.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고급화 때문입니다. 자재비 인상 때문입니다. 인건비 인상 때문입니다. 설계 변경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가 겹쳤습니다. 그 결과 공사비가 폭등했습니다. 비례율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공사비가 오르면 비례율이 떨어집니다. 분모가 커지니까요. 130%던 게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20%가 됐습니다. 100%가 됐습니다. 50%가 됐습니다. 30%가 됐습니다. 그러더니 19%까지 떨어졌습니다. 19%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130%에서 19%요. 111%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폭락입니다. 역대급 폭락입니다. 비례율 19%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옛날 집 가치의 19%만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81%는 돈으로 내야 합니다. 분담금이 폭등하는 겁니다. 11억이던 분담금이 20억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거의 2배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었습니다. 조합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아니, 술렁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회의가 열렸습니다. 조합 사무실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고성이 오갔습니다. 욕설이 오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분담금이 왜 2배가 됐냐? 우리가 봉이냐? 사기 아니냐? 그런 소리가 오갔습니다. 조합 간부들이 해명했습니다. 공사비가 올랐다. 자재비가 올랐다. 인건비가 올랐다. 설계가 바뀌었다. 그런 해명이었습니다. 조합원들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고급화 왜 했냐? 우리가 고급화 해달라고 했냐? DH 붙이자고 한 게 누구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이때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반 분양자라 조합 회의에는 못 갔습니다. 뉴스로 봤습니다. 인터넷 기사로 봤습니다. 유튜브로 봤습니다. 대치동 로또 아파트에 문제 생겼다. 분담금이 폭등했다. 비례율이 폭락했다. 그런 제목이 떴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설마 일반 분양자한테도 영향이 있을까? 그때까진 남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조합원들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반 분양자니까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조합의 빚은 아파트 전체의 빚이었습니다. 일반 분양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300억 원. 그 빚폭탄은 모두에게 떨어졌습니다. 저한테도요.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를 꼭 기억하십시오. 2,300억 원. 이게 이 아파트에 걸린 빚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감이 안 오실 겁니다. 2,300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봉 5천만 원짜리 직장인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읍니다. 밥도 안 먹고 옷도 안 사고 집세도 안 내고요.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가정합니다. 그렇게 모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46,000년입니다. 46,000년이요. 인류 문명 전체 역사보다 깁니다. 그게 2,300억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PF 대출 1,700억 원, 미납 공사비 740억 원, 합치면 2,440억입니다. 대충 2,300억이라고 합니다. PF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영어라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 자금 대출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은행에서 빌리는 돈입니다. 공사비, 철거비, 설계비, 그런 돈을 은행에서 빌립니다. 나중에 분양해서 갚겠다고 약속하고요. 대치구 마을 3지구 조합은 농협중앙회에서 1,700억을 빌렸습니다. 1,700억이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만기가 2025년 10월 말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갚아야 했습니다. 갚지 못하면요? 이자가 늘어납니다. 지연 이자가 붙습니다. 연체 이자가 붙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갚을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두 가지입니다. 일반 분양 수익과 상가 매각 수익. 일반 분양은 72세대를 팔았습니다. 그 돈이 들어왔습니다. 분양가가 22억이니까 72세대면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1,700억을 갚으려면 200억이 더 필요합니다. 미납 공사비 740억까지 합치면 거의 1,000억이 더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상가를 팔아서 메꾸려고 했습니다. 상가가 있었습니다. 단지 북측에요.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까지요. 전용 면적 1,955평이었습니다. 꽤 큰 규모였습니다. 작은 쇼핑몰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고급 운동시설을 넣어서 통째로 팔겠다고 했습니다. 2천억 원에요. 2천억이면 PF 대출 갚고 공사비도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비례율도 다시 올라갑니다. 130%까지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분담금도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11억으로요. 계획은 좋았습니다. 종이 위에서는 완벽했습니다. 문제는 실행이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상가 매각이 안 됐습니다. 팔리지 않았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어떤 회사가 나섰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2025년 8월에 법인을 설립한 신생회사였습니다. 자본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입찰보증금 10억을 냈다고 했습니다. 조합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당연하지요.
신생회사가 2천억을 낼 수 있을까? 설립한 지 두세 달밖에 안 된 회사가요. 운동시설 설치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반트 유치가 정말 될까? 의문이 많았습니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현실이 됐습니다. 매각이 지연됐습니다. 계약이 안 됐습니다. 협상이 길어졌습니다. 실사가 길어졌습니다. 서로 조건이 안 맞았습니다. 가격이 안 맞았습니다. 시간만 흘렀습니다. 만기가 다가왔습니다. 1,700억 PF 대출 만기요. 2025년 10월 말이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상가가 안 팔렸으니까요. 일반 분양 수익만으로는 부족했으니까요. 이자만 해도 한 달에 수십억이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PF 대출 이자가 보통 연 8%에서 10%입니다. 1,700억에 연 10%면 연 170억입니다. 월로 나누면 14억이 넘습니다. 한 달에 14억 이자요. 연체가 시작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지연 이자가 붙습니다. 연체 이자가 붙습니다. 원금도 이자도 안 갚으면 복리로 늘어납니다. 1,700억이 1,800억이 되고 1,900억이 되고 2,000억이 됩니다. 그게 빚의 무서움입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연대보증을 서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연대보증이요. 조합이 못 갚으면 현대건설이 갚아야 합니다. 연대보증이 그런 겁니다. 같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현대건설 입장에서도 난감했습니다. 1,700억을 떠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1,700억은 큰 돈입니다. 실적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조합을요. 조합원들을요. 입주 허용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근저당 설정. 조합원 아파트에 근저당을 잡겠다는 겁니다. 집을 담보로 잡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열쇠를 준다고 했습니다. 조합원당 10억에서 20억 원의 근저당이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현대건설에서요. 조합원들한테요. 제가 받은 건 아닙니다. 조합원분들이 받으셨습니다. 나중에 기사에서 봤습니다. 문자 내용이요. 분담금 잔금 및 PF 대출금 상환 자금 마련을 위한 근저당권 설정과 공증에 동의해 주셔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하지요. 새집 입주를 기다렸습니다. 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사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가구 주문했습니다. 가전제품 샀습니다. 기존 집은 팔았거나 전세를 줬습니다. 이사 날짜까지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억 근저당을 찍으라고 합니다. 안 찍으면 열쇠를 안 준다고 합니다. 새 집이 바로 앞에 있는데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황당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강남 대치동입니다. 신축 아파트입니다. DH 브랜드입니다. 분양가 22억짜리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남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한 조합원의 말이었습니다. 기사에서 봤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 봤을 때는요. 남의 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반 분양자인 저한테도 영향이 왔습니다. 2,300억 비폭탄은 모두에게 터졌습니다.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2025년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했습니다. 아침부터 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해가 안 보였습니다. 우중충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분위기를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합 사무실 앞이었습니다.
대치동 어느 건물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복도예요.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이요. 제 또래분들이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요. 다들 비슷한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가끔 한숨 소리만 들렸습니다. 후. 그런 소리요. 누군가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고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옆에 남편분으로 보이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내 등을 토닥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분도 힘들었겠지요. 누군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벽에 기대어요.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초점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인형처럼요. 저도 그 줄에 섰습니다. 뒤에 섰습니다. 앞에 1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줄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한 사람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오는 사람들 표정을 봤습니다. 다들 어두웠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의자가 2개 있었습니다. 하나엔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앉았습니다. 서류가 4장 놓여 있었습니다. 흰 종이요. 글자가 빼곡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동의서, 채무 확인서, 공증 동의서, 또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멍했거든요.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읽으려고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네 군데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무슨 내용인가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대충요. PF 대출 상환을 위해 근저당을 설정한다. 채무를 확인한다. 공증에 동의한다. 그런 내용이라고요. 저는 또 물었습니다. 근저당 금액이 얼마인가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세대는 18억입니다. 18억. 그 숫자가 귀에 박혔습니다. 18억 빚을 지는 겁니다. 새 집에 들어가려면요. 열쇠를 받으려면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팔이 떨렸습니다. 도장을 꺼냈습니다. 가방에서요. 평소에 쓰던 도장이었습니다. 인감 도장이요. 빨간 인주가 있었습니다. 직원이 건네줬습니다. 인주를 묻혔습니다. 도장에요. 빨갛게 묻었습니다. 종이 위에 찍었습니다. 첫 번째 칸에요. 꾹 소리가 났습니다. 도장 찍히는 소리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심장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2번째 칸에 찍었습니다. 꾹. 3번째 칸에 찍었습니다. 꾹. 4번째 칸에 찍었습니다. 꾹. 4번 찍었습니다. 4번의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잊히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벽에 기대었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깊이 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6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점잖아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요. 팔목 자르는 심경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울면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팔목 자르는 심경.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18억 빚을 떠안는 기분이요. 새 집에 들어가는 기쁨보다 빚의 무게가 더 컸습니다. 훨씬 더 컸습니다.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열쇠를 받았습니다. 다른 창고에서요. 새 아파트 열쇠였습니다. 은색 열쇠였습니다.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새 것이었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금속의 차가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열쇠가 무거웠습니다. 열쇠가 아니라 수갑 같았습니다. 18억 빚에 묶인 수갑이요. 쇠사슬 같았습니다. 빚이라는 쇠사슬이요. 집에 갔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열쇠가 만져졌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봤습니다. 어떻게 됐어?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열쇠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털썩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아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한참을요. 10분, 20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이 보였습니다. 18억.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갚지? 월 이자만 얼마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18억 원. 연 5% 이자면 연 9천만 원입니다. 월로 나누면 750만 원입니다. 월 750만 원 이자요. 그걸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요. 1년? 2년? 10년? 평생? 새벽 4시가 됐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5시가 됐습니다. 여전히 안 왔습니다. 창문 밖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빚쟁이로서의 하루가요. 입주 거부한 조합원도 있었습니다. 근저당 안 찍겠다고요. 도장 안 찍겠다고요. 그분들은 열쇠를 못 받았습니다. 새 집이 바로 앞에 있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어디서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친척 집인지 모텔인지 고시원인지 그분들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보다 더 힘들었겠지요. 훨씬 더요. 숫자가 춤을 췄습니다. 비례율이요. 위아래로 요동쳤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아니, 롤러코스터보다 심했습니다. 롤러코스터는 레일이라도 있습니다. 이건 레일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처음엔 130%였습니다.
2017년이요. 조합원들이 기뻐했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우리 대박이다. 돈 벌었다. 강남 대치동 역시 다르다. 그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러다 공사비가 올랐습니다. 설계가 바뀌었습니다. 고급화가 추진됐습니다. 비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20%가 됐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아직 높으니까요. 110%가 됐습니다.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100%가 됐습니다. 본전이 됐습니다. 불안이 커졌습니다. 80%가 됐습니다. 분담금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50%가 됐습니다. 분담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30%가 됐습니다. 조합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2025년 8월 비례율이 19%까지 떨어졌습니다. 19%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130%에서 19%요. 8년 만에 111%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역대급 폭락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폭락이었습니다. 분담금이 20억이 넘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원래 11억이라고 들었는데요. 갑자기 2배가 된 겁니다. 9억이 더 생긴 겁니다. 9억이요. 작은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그걸 갑자기 더 내라고요. 조합이 해명을 했습니다. 총회에서요. 상가를 팔면 비례율이 올라간다고요. 2천억에 팔면 130%가 된다고요. 원래대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기다리라고요. 조금만 참으라고요. 조합원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팔릴까? 2천억이나 되는 상가가 팔릴까? 요즘 상가 경기가 안 좋은데요. 공실이 넘쳐나는데요. 누가 2천억 주고 상가를 사겠습니까? 의심이 많았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입찰이 진행됐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조합원들이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팔리는구나. 비례율이 올라가겠구나. 분담금이 줄어들겠구나.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한 조합원이 말했습니다. 기사에서 봤습니다. 상가가 팔린다는 소식에 기뻐서 잠을 설쳤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심정 이해합니다. 몇 달, 몇 년을 불안에 떨었을 겁니다. 그러다 희망이 보이니까 기뻤겠지요. 잠이 안 올 정도로요. 그런데 계약이 안 됐습니다. 협상이 길어졌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가 신생 회사였습니다. 자본금이 충분한지 의문이었습니다. 실사가 길어졌습니다. 서로 조건이 안 맞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PF 대출 만기는 다가오는데 상가는 안 팔렸습니다. 비례율이 다시 요동쳤습니다. 19%에서 올라갈 수도 더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상가 매각 여부에 달린 거였습니다. 팔리면 130, 안 팔리면 19. 천지 차이였습니다. 조합원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롤러코스터보다 무서웠습니다. 롤러코스터는 끝이 있습니다. 이건 끝이 안 보였습니다. 오늘은 올라가나 내일은 떨어지나 매일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매일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매일 불안했습니다. 어떤 조합원은 말했습니다. 잠을 못 자겠다. 눈만 감으면 숫자가 보인다. 19, 20, 130. 그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돈다. 악몽을 꾼다. 숫자가 떨어지는 악몽을요. 기사에서 읽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8억, 20억, 1700억, 2300억. 그 숫자들이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자 계산을요. 상환 계획을요. 답이 안 나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고무줄 비례율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요. 오늘은 130, 내일은 19. 이게 말이 되냐고요. 조합원들이 분노했습니다. 조합 간부들을 비난했습니다. 시공사를 비난했습니다. 욕설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비난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빚은 그대로였습니다. 2,300억은 그대로였습니다.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자가 붙어서 늘어났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2026년이 됐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현대건설이 PF 지원을 중단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1,700억을 현대건설이 떠안게 됐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소송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조합원들은 그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됐습니다. 조합 말을 들어야 하나, 시공사 말을 들어야 하나.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빚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 이자는 계속 늘어난다는 것.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대치동이라서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강남이라서 문제없을 줄 알았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강남 불패라고요. 강남은 안 떨어진다고요. 대치동 신축은 무조건이라고요. 로또라고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10억 번다고 믿었습니다. 노후 걱정 끝난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대치동이라서 더 문제였습니다. 강남이라서 더 문제였습니다. 욕심이 커졌으니까요. 기대가 커졌으니까요. 대치동이니까 고급화하자. 강남이니까 최고로 짓자. 대치동이니까 하이엔드 브랜드 붙이자. 강남이니까 호텔급 시설 넣자. 그 욕심이 문제였습니다. 그 욕심이 공사비를 3배로 올렸습니다. 그 욕심이 비례율을 19%로 떨어뜨렸습니다. 평당 공사비가 1,062만 원이 됐습니다. 처음보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서울 평균의 2배가 넘었습니다. 왜요? 고급화 때문이었습니다. 최고급 마감재, 최고급 설비, 최고급 커뮤니티, DH 브랜드, 호텔급 피트니스? 그게 다 돈이었습니다. 조합원들 돈이었습니다. 분담금이었습니다. 처음에 조합원들도 좋아했습니다. 고급화를요. DH 브랜드를요. 우리 아파트가 강남 최고가 된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지인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부러움을 샀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분담금이 2배가 될 줄 몰랐습니다. 20억을 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반대했을 겁니다. 고급화하지 말자고 했을 겁니다. 적당히 짓자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문제였습니다. 이건 정부 정책입니다. 아파트 분양가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하는 제도요. 집값을 잡겠다고 만든 제도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분양가가 상한제에 묶여 있었습니다. 공사비는 올랐는데 분양가는 못 올렸습니다. 손해가 났습니다. 그 손해를 메꿔야 했습니다. 어디서요? 상가에서요. 상가는 상한제가 없으니까요. 상가 분양가를 높게 잡아서 손실을 메꾸려 했습니다. 2천억에 팔겠다고요. 그런데 상가가 안 팔렸습니다. 2천억짜리 상가를 살 곳이 없었습니다. 요즘 상가 시장이 안 좋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더 안 좋아졌습니다. 공실이 넘쳐납니다. 강남도 예외가 아닙니다. 온라인 쇼핑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이 힘들어졌습니다. 운동시설? 그것도 애매했습니다. 반트를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호텔 신라 피트니스요.
그런데 반트가 입점하려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회원수, 수익성, 위치,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2천억 들여서 운동시설 운영할 업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안 합니다. 계획이 틀어진 겁니다. 상가 팔아서 PF 갚고 공사비 내고 비례율 올리겠다는 계획이요. 그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상가가 안 팔리니까 PF를 못 갚고 공사비가 밀리고 비례율은 바닥을 찍었습니다.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역설이었습니다. 대치동이라서 욕심을 부렸고 그 욕심 때문에 망한 겁니다. 강남이라서 고급화를 했고 그 고급화 때문에 비폭탄을 맞은 겁니다. 대치동 아니었으면 이 정도로 고급화하지 않았을 겁니다. 적당히 지었을 겁니다. 그랬으면 공사비가 이렇게 안 올랐을 겁니다. 비례율이 이렇게 안 떨어졌을 겁니다. 조합원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사에서 봤습니다. 대치동이라는 이름에 속았다. 대치동이면 무조건 될 줄 알았다. 강남이면 안전할 줄 알았다. 그게 아니었다. 대치동도 망할 수 있다. 강남도 망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속았습니다. 대치동이라는 3글자예요. 강남 불패라는 4글자예요. 신축 아파트라서 더 속았습니다. 재건축이라서요. 헌집 주고 새집 받는다. 돈 벌 수 있다. 시세 차익 난다. 로또다. 그런 환상이 있었습니다. TV에서 그랬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랬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랬습니다. 현실은 달랐습니다. 새 집은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빚을 같이 받았습니다. 열쇠와 함께 빚을 받았습니다. 시세 차익은커녕 비폭탄이었습니다. 로또가 아니라 폭탄이었습니다. 터지는 폭탄이었습니다. 숫자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PF 대출 1,700억 원. 연 이자율이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를 본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보통 PF 대출 이자가 높습니다. 일반 대출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요. 사업이 실패하면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자를 높게 받습니다. 보통 연 8%에서 10% 사이입니다. 요즘 금리가 높아서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1,700억에 연 10%라고 가정해 봅시다. 연 이자가 170억입니다. 170억이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월로 나누면 14억이 넘습니다. 한 달에 14억 이자요. 조합원이 150명입니다. 14억을 150으로 나누며 월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한 조합원당 월 1,000만 원 이자요. 물론 이건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분양 수익도 있고 다른 변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규모를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충 이 정도 규모라는 걸요. 월 1,000만 원 이자. 감당이 되십니까? 월급이 얼마인데요? 연금이 얼마인데요? 대기업 부장이 월급 1,000만 원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자로 1,000만 원을 내라고요. 조합원 대부분이 50대, 60대입니다. 제 또래분들입니다.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분들입니다. 고정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연금 받아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자녀들한테 용돈 받아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월 1,000만 원 이자를 내라고요. 어떻게 내라고요?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월 1,000만 원 이자 폭탄 현실화? DH 대치 에델루이 조합원 비상. 비상이 맞았습니다. 비상 중에 비상이었습니다. 코드 레드였습니다. 조합에서는 상가 매각이 되면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협상이 안 됐습니다. 조건이 안 맞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연되는 동안 이자는 쌓였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복리로 불었습니다. 지연 이자도 붙었습니다. 만기 지나면 지연 이자가 붙습니다. 연체 이자도 붙습니다. 가산 금리도 붙습니다. 1,700억이 1,800억이 되고 1,900억이 되고 2,000억이 됐습니다. 이자가 원금에 붙고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고 그게 복리입니다. 그게 빚의 무서움입니다. 어떤 조합원은 말했습니다. 기사에서 봤습니다. 잠을 못 잔다. 눈만 감으면 숫자가 보인다.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그 숫자가 떠나지 않는다. 악몽을 꾼다. 매일 악몽이다. 다른 조합원은 말했습니다. 병원에 갔다. 불면증이라고 했다. 불안장애라고 했다. 약을 처방받았다. 수면제를 받았다. 안정제를 받았다. 그래도 잠이 안 온다. 저도 비슷했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3시,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이 보였습니다. 이자 계산을 했습니다. 머릿속으로요. 18억 빚. 연 5%면 연 9천만 원. 월 750만 원. 그걸 몇 년이나 내야 하지?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원금은 언제 갚지? 갚을 수는 있는 건지? 계산이 안 됐습니다. 답이 안 나왔습니다. 아내한테 말 못했습니다. 걱정 끼치기 싫었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이랄까요? 가장으로서의 체면이랄까요? 그런데 아내도 알더군요. 눈치채더군요. 여보, 요즘 왜 그래?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살도 빠졌어. 저는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습니다.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빠, 대치동 아파트 뉴스 봤는데 괜찮아? 무슨 비폭탄이라던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 뉴스가 과장한 거야.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식한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팔아야 하나? 팔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시세가 얼마지? 30억? 32억? 그런데 근저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18억 근저당이요. 쉽게 못 팝니다. 근저당 해제해야 팔 수 있습니다. 해제하려면 빚을 갚아야 합니다. 팔아도 빚 갚고 나면 남는 게 있을까? 30억에 팔고 18억 빚 갚고 나머지 12억. 거기서 분양가 22억은 어떻게 되는 거지? 계산이 복잡했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밤새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저는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대치동 DH 에델루이. 2,300억 비폭탄이 터진 그 아파트요. 18억 근저당을 찍고 들어온 그 집이요. 여전히 여기 삽니다. 이사 안 갔습니다. 갈 곳도 없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나아졌느냐고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봐도 모르겠습니다. 상가 매각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될 것 같다가 안 될 것 같다가요.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가 결렬됐다고 했다가요. 롤러코스터가 계속됩니다. 비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것 같다가 떨어질 것 같다가요. 130이 될 수도 있고 19에 머물 수도 있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조합도 모릅니다. 시공사도 모릅니다. 전문가도 모릅니다. 하늘만 압니다.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들어왔으니까요. 도장 찍었으니까요.
열쇠 받았으니까요. 뒤로 갈 수 없으니까요.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이서요. TV도 안 켜고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 30년 같이 살았잖아. 어떻게든 될 거야. 안 되면 어때? 같이 있으면 되지. 어떻게든.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되든 안 되든 살아야 합니다. 버텨야 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아내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손을 잡고 있으니까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후회가 없느냐고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수백 번 후회했습니다. 청약 안 넣었으면 어땠을까? 당첨 안 됐으면 어땠을까? 포기했으면 어땠을까? 근저당 안 찍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밤마다 듭니다. 그런데 뭐 어쩝니까? 지나간 일인데요. 되돌릴 수 없는데요. 타임머신이 있으면 돌아가고 싶습니다. 청약 버튼 누르기 전으로요. 그때 아내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넣지 말자. 로또 같은 건 없어. 그런데 타임머신은 없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교훈이 있다면 이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대치동이라고, 강남이라고, 신축이라고 무조건 믿지 마십시오. 이름에 속지 마십시오. 브랜드에 속지 마십시오. 로또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시세 차익이라는 말에 눈이 멀지 마십시오. 숫자를 보십시오. 비례율을 보십시오. 공사비를 보십시오. PF 대출을 보십시오. 조합 재정 상태를 보십시오. 그게 진짜입니다. 이름은 가짜입니다. 브랜드는 포장입니다. 숫자가 진실입니다. 재건축 투자하시려는 분들, 청약 넣으시려는 분들, 이 이야기 꼭 기억하십시오. 당첨됐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일단 조사하십시오. 비례율 확인하십시오. PF 대출 확인하십시오. 공사비 확인하십시오. 그게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길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저요? 저는 버틸 겁니다. 어떻게든요. 이 집에서요. 18억 빚을 지고요. 그래도 살 겁니다. 왜냐고요? 살아야 하니까요. 가족이 있으니까요. 아내가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창문 밖을 봅니다. 대치동 전경이 보입니다. 높은 빌딩들이 보입니다. 삼성역이 보입니다. 멀리 롯데타워가 보입니다. 좋은 전망입니다. 비싼 전망입니다. 18억짜리 전망입니다. 씁쓸합니다. 웃깁니다. 허탈합니다. 그래도 해는 뜹니다. 오늘도 해가 뜹니다. 내일도 해가 뜨겠지요. 해가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빚쟁이로서의 하루가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요.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데요. 당신의 판단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또 같은 건 없습니다. 공짜 같은 건 없습니다. 세상에 쉬운 돈은 없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18억 주고 배운 교훈입니다.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재건축 경험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십시오. 청약 당첨되셨다면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투자하시려면 꼼꼼히 살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서로를 지킵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도 버티십시오. 내일도 버티십시오. 어떻게든 살아남으십시오. 힘드시면 쉬어가십시오. 지치시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래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살아있으면 기회가 옵니다.
버티면 길이 열립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감사합니다.